국내 정치권 이슈도 해봐야 될 게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국내 정치권 공방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요. 현재 집권 여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으려고 전쟁 얘기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역대급 무능입니다. 전쟁사주이자 신북풍몰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긴장을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설령 북한이 실제 파병했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하는 것은 최악의 수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러올 북풍이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성춘 부장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려 파병했다는 것에 사실 확인이 잘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까요? 이재강 의원이 아까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거는 기자회견은 22일이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강 의원이 그 북한이 파병한 것을 지금까지도 뭐 부인하고 있는 그런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너무 빠르게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살상 무기를 뭐 공급하자라든지 뭐 한기우 의원처럼 북한군을 타격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신중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고 많이 다루고 있었던 그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그 군복을 지급받는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사실 나토나 뭐 미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파병이 그 전 세계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강 의원이 너무 빠르게 뭔가 그 살상 무기 공급을 이야기하고 뭐 참전관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은 국회 차원의 논의나 아니면 뭔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너무 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북한이 레드라인을 쉽게 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레드라인을 넘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데 방점이 아니라 근데 다만 뭐 이 얘기를 빼고 좀 현 정부가 속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했으면 뭐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앞서 뭐 이재강 의원 말고도 그건 이재강 의원의 과거 목소리였지만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신북풍몰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참 이런 분들이 사성장군을 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고 평화보지사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기가 막힌 사실이라고 봅니다. 참 김병주 의원은 도대체 이런 정치인으로 어떻게 군에서 사성장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이 문제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달나라에 삽니까? 그리고 북한이 보내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는 겁니까? 다 지금 이 문제가 북한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보내는 대가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본인의 미사일력을 증강시키고 그러다 누구한테 위협이 오죠? 우리한테 위협 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공개한 거를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공개했다고요? 어떤 무슨 발상을 그렇게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정보도 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런 정보로서 사실관계로서 지금 증명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로 한다는 것. 더군다나 그게 안보 전문가입니다. 사성장군 출신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도 인정하고 러시아도 인정한 파병 사실을 아직까지 못 믿겠다? 도대체 그럼 뭘 해야 믿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 끌려 들어가고 북한이 개입을 하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북한군이 지금 10,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 사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정쟁에 이용한다는 거 정말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안보를 책임졌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 일부 목소리 김건희 여사 이슈 덮으려 전쟁 이슈를 키우는 거 아니야 현 정부가 뭐 이런 비판도 했다면 오늘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은 이 어떤 나라의 정당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편만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성춘 부의장이 물론 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도 북한의 파병 철회를 요구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여러 방점이 현 정부 비판, 한반도 전쟁 회책 의심한다. 이게 지난번에 그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문자를 건넸던 한기호 의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지전 단초 열어 획책한 외환 유치 혹은 뭐 김민석 의원이 또 빼놓지 않고 계엄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지현 최고위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북한 먼저 러시아에게 북한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왜 현 정부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역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김병주 최고위원의 그 발언 전에도 예. 발언 직전 발언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뭐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한다, 뭐 유도한다, 이건 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의 뭔가 북한군을 타격하자고 했던 그 한기호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가 없어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북한군의 이 러시아 파병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이제 혈맹이 돼버리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러시아가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 또 한반도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 참관단을 보낸다, 파병이 아니다, 다른 형태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러시아가 혹시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신들은 파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런 도움, 살상 무기도 공급하고 러시아에 대해 그런 타격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획책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획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까 뭐 이재명 대표는 여러 비판하면서 주술사 얘기도 꺼냈는데 그 좀 반론도 들어봐야죠. 박충건 의원님. 그 민주당에서 물론 뭐 북한에 대한 파병 철회 목소리도 내긴 냈는데 여러 가지 전쟁 획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전쟁을 도모하고 꾸미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부추기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민주당이 과연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라는 의문을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북한이 전쟁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또 1만 2천 명의 군인을 파병함으로써 정말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북한이 그 파병과 그리고 무기 지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 정권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혜택들은 정말 카운팅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 전투기가 됐든 군사기술이 됐든 그들이 또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대응하는 것을 두고 합당하게 그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을 두고 정부를 비난하고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한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22대 국회가 D- 학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 국가기관들이 국가 행정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쟁이 난무하는 국정감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 또다시 예. 이렇게 정말 심각한 안보 현황에 대해서까지도 이것을 알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용도로 삼는다라는 점에 많이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이번에 의정 활동도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감 얘기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특별히 탈북자 출신 박충건 의원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반론, 성친 부장의 반론도 들어봤고요.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러시아를 도우러 파병한 북한 얘기 속보와 함께 저희가 뉴스 탑텐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